자, 이항분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너희가 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 중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선생님이 요거 너희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요 얘기 강조했었거든. 기억나시니? 독립사건하고 독립시행이랑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구분 지을 수 있어라. 아시겠니? 자,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언제 씁니까? 에 대한 것부터 좀 확인해 보려 하는데, 내가 만약에 n번의 독립시행을 하려 했을 때 n번의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잡아내셔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시행이 항상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동전을 던지는 행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양궁을 쏜다던가 아니면 뭐 농구에서 슛을 쏜다라든가 뭐 이런 행위들을 다 독립시행이라 인지하는 상황이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사건 A가 어떠한 사건이, 그런 시행 중에서 일부인 어떠한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 A가 R번 나타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경우야.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은 했었지만 우리가 써놓지 않았던 게 뭐였었냐면, 이 특정 사건 A가 이 n번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정 사건은 어떠한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이겠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한 번 한 거, 한 번. 그때 3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특정 사건은 3의 눈이 나온 사건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바로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 확률을, 이 확률을, 여기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특정 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확률도 계산이 된다. 그지? 자, 우리가 P이던가, 즉 특정 사건 A가 나타났던가 나타나지 않았던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특정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된다까지 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건 Q라고 하는 확률, 즉 1-P라고 하는 확률도 동시에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특정 사건이 한 번 나타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n번의 시행 중에서,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120번 정도 던졌을 때 그 120번의 시행 중에서 3의 눈이 뭐 60번 정도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독립시행 상황이구나, 독립시행을 하고 있구나,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것인데, 그때 확률이 뭐였었냐면, 이때 확률은, 자, n번 중에서 횟수 R, NCR의 횟수가 나타나고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P의 R승,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아닌 1-P, Q라고 쓸 수도 있어. 얘가 n-R번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무엇을 좀 구분해 달라고 했었냐면, NCR이 의미하는 것은 횟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 곱해져 있는 P 곱하기 1-P라고 하는 이 식은 확률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다. 기억나시니?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분포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기 시작할 거냐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것인데, 사실 처음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항분포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항분포가 너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잠깐 봐봐. 뭐 BNP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돼. 그지? 그래서 학생들이 평균을 구할 때 N과 P를 곱하면 이스펙트 X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N과 P와 1-P 또는 N과 P와 Q 값을 곱함으로써 분산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그 두 가지 사실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었을 때 뭐 별 문제 없이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
올해 수능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해서 접근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게 왜 여기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고민을 할 거야. 그리고 기준은 반드시 이과답게 선생님이 하고 있는 모든 증명을 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연이 같은 경우도 뭐 이과는 아니지만 너희가 요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아 이런 원리를 갖고 있구나 라고 공부하셨을 때 수학이 좀 재밌다. 아시겠니?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그럼 이항분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 이항분포는 요거부터 명시해. 이산항률 분포의 한 종류야.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꼭 반드시 꺼내고 시작하냐면 이항분포가 이산항률 분포의 한 종류야라는 얘기를 망각한 친구들이 이항분포가 BMP라고 출제된 문제들은 풀 줄 아는데 그 외적으로 출제된 문제들은 손을 못 대.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이산항률 분포야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너희가 이걸 왜 알아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산항률 분포 공부하는 내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어? 라고 물어보시면 이산항률 분포 내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표였어. 이산항률 분포표. 그리고 우리는 이산항률 분포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는 일종의 루틴 같은 방법을 알고 있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나 분산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뭐 n과 p를 곱해서 간단하게 평균 구하고 npq를 곱하면서 분산을 구하는 문제들은 뭐 그냥 그렇게 푸시면 그만인데, 만약 그렇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항상 너희가 첫 번째 시작이 이항분포 역시 이산항률 분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도 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너희 스스로 이산항률 분포 내 이산항률 분포 중에 이항분포에 해당하네 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거나 잡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 아시겠냐?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얘기합니까?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합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얘가 이산항률 분포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산항률 분포를 잡아낼 때도 확률 변수 x가 뭘로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했잖아. 오케이. 그 x가 이산적이면 이산항률 분포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n번의 독립 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야. n번의 독립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산항률 분포표로 나타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동시에 아 얘가 궁극적으로는 이항분포가 되실 분이구나라는 감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야.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어딘가에도 이항분포란 말은 없었는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 시작했다고 치자고. 내가 주사위를 120번 던질 건데, 오케이? 주사위를 120번 던질 때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요거부터 정확하게 인지해. 그냥 단순히 이항분포라고 말해주고 풀라고 하면 그거 못 푸는 바보들은 없어. 너희 스스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항분포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이 단원이 안심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내가 지금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120번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20번의 독립 시행을 하겠다는 건 감이 오시지? 그 중에서 특정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특정 사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정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 자체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정의되어 있네. 그러면 현재까지 문제를 읽으면서 너희가 첫 번째로 됐건 익숙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됐건 당연히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표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돼. 아시겠어? 그럼 아까도 이제 생각해봐. 내가 x의 값이 뭐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표를 그려보려 봤더니 120번 던지는 중에 3의 눈이 제일 적게는 몇 번 나오시겠냐? 그렇지. 빵번 나오는 거잖아.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x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0이다 이해하시겠어? 되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 120번 던지는 중에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그럼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120번 던지는 시행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 몇 번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시행 횟수 내내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 즉 몇 번?
120번 나타나는 경우가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셨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그리면서 어떠한 사실을 잡아낼 수 있냐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 표를 완성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어? 내가 이 표를 어떻게 완성해? 0부터 120까지 121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밑에 칸에 써지게 되는 건 다 뭐야? 확률이잖아.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잖아? 근데 한두 개 정도 계산하는 거 내가 할 만한데, 뭐 많게 한 10개까지 내가 그래도 해볼 만 하겠는데, 121번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다 소비해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일단 표를 그리면서 무엇이 느껴지는 거냐면, 이 표 완성하는 건 좀 그시기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시겠어?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얘 숫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 증가하여 n까지 가고 있네 라는 사실을 잡아내는 거야. 이해하셨니? 0부터 시작하여 순차적 증가해서 n까지 가고 있네. 여기서는 n이 120이었으니까 120까지 가고 있네.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는 이 새끼를 내가 좀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 얘들아,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맨 처음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 때 어디부터 시작했었냐면 어떠한 집단이 있어부터 시작했어. 근데 그 집단에 있는 걸 내가 좀 세련되고 편리하게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어떤 방법을 처음에 시도했었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지. 그러면 도수 분포표의 목적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집단을 나타내고 싶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산확률 분포도 도수 분포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산확률 분포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하시면 어떠한 집단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 아셨니? 그러면 당연히 이항 분포도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일 테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 표의 의미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표의 의미는 어떠한 집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뭐 어떠한 집단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표가 길게 되면 집단을 바라보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 표를 바라보는 게 불편해. 그래서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빠르게 좀 구해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나는 이 표를 좀 깔끔하게 줄이고 싶어라는 목적으로, 그래서 평균이 얼마인데 대표값이 얼마인데 이거와, 그래서 분산이 얼마인데 vx가 얼마인데 라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평균을 구했고 어떻게 분산을 구했냐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했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평균을 구했고 그 평균을 이용해서 이스펙트 x제곱에서 이스펙트 x의 완전제곱을 빼면서 분산을 구했잖아. 그러면 이 표가 얘네들을 구할 때 어떻게 필수 조건이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표를 다 그리지 않아도 특정 조건들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면 굳이 이 표를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게 그게 바로 BMP인 거야.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상황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시행이 뭡니까? 행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스펙트 x 분산을 구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방금 전에 봤었던 상황을 좀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할 거야. 봐봐. 내가 확률 x를 뭐라고 정했냐면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했어.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특정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라고 정의를 했어. 여기까지 됐지? 자, 내가 문제 안에서 n번의 독립시행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 특정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시작한 거야. 그럼 너희가 이 문장까지 읽게 되고 이 상황까지 파악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확률변수 X가 이산적이기 때문에 얘를 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럼 표까지도 역시 그려볼게. 자, 표를 그려봤더니 자, X의 값은 어떠한 값들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부터 가능하겠네. 그러면 0부터 가능하겠네 생각이 들었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한 번 나타난 것도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갔을 때 가장 마지막에 몇 번 나타나겠네? n번 나타나겠네가 끝이겠다까지도 느껴졌어. 됐니? 자, 우리는 아직 이산화탄소 분포가 BMP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좀 증명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다 써볼 거야. 보시면 이 밑에는 뭐가 써지겠어라고 했을 때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을 쓰게끔 돼 있는데, 이산화탄소 분포에서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 배웠었던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R이라고 하는 미지수를 보통 선호하다 보니까 가끔 너희들이 보게 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됐을 경우들도 간혹 있단다. 라지 x가 스몰 r일 확률이라고. 어차피 똑같은 의미야. 아시겠니? 자, 그럼 아가들아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x가 0이라고 하는 말뜻은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특정 사건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음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 무엇이야 라고 하시면 여기에 써질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해하셨어?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나한테 무슨 정보가 필요할 것이냐면 몇 번 시행하는지 n. 오케이? 두 번째, 특정 사건이 몇 번 나타나는지 r. 세 번째,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인지 p.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지. 아시겠냐? 그래서 내가 이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 p 값을 직접 계산하셔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면 문제에서 써줄 때도 있어. 내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 n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의 시행을 해보시고 그 시행의 결과 중 A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심으로써 특정 사건 A가 나타날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이걸 우린 뭐라 부르겠다? P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 n번의 시행 중에서 특정 사건이 빵번 나타날 확률이 얼마 되겠어라고 물으시면 NC0가 될 것이고 P의 0승, 그 다음에 Q의 N승이라 쓰시면 되겠다까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냐?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1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자, NC1이 횟수일 것이고 P가 한 번, 그 다음에 Q가 n-1번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네. 됐음둥. 마지막에 n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다. 아우, 막 애들이 원망하는 눈빛이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요걸 생각을 안 했네. 요건 뭐 먹지 뭐. 미안해. 어쩌라고. 미안해. 처음부터 생각하고 썼어야 되는데 미안해. 자, 만약에 얘가 n번 나타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NC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n번 안 나타나는 게 0번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냐면, 자, 가끔 문제에 따라서 여기가 X라고 써져 있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뭘로 써져 있을 때도 있다고? R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지 마, 이런 건. 아시겠어?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P 라지 X가 스몰 X일 거라면 X를 관해서 썼을 것이고 P 라지 X가 스몰 R일 때는 R에 관해서 썼을 거야. 이해하셨니? 자, X라고 놓고 일단 써드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시면 NC X가 횟수일 것이고 P의 X승이 그리고 Q의 n-X승이 확률이 된다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상파됐죠? 그리고 문제 내에서 너희들한테 꼭 반드시 이 집단 전체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 집단 전체의 분산을 구해주세요만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뭐 X가 1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X가 3일 확률만 구해주세요 라고 물을 때도 있어. 그럴 땐 당연히 요 식에 갖다 대입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가들 일단 여기 상황까지는 왔냐? 이 표를 완성해 볼 수 있을 때까지 이해가 되셨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 표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 표는 결국에 뭐냐면 어떠한 집단이란 말이야. 뭐 어떠한 집단이니까 우리가 그 집단을 좀 빠르게 파악해야 뭔가 정보라는 걸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난 이 집단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보는 별 의미가 없고, 오케이? 빠르게 두 가지 값만 알면 좋겠는데 그게 뭐야? 평균 n 분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이스펙트 X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당연히 시작이 되는 거란다. 됐니? 그리고 너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펙트 X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시면 시그마 PI가 이스펙트 가로고 가로 안에가 라지 X니까 여기에 스몰 xi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을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이러한 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제대로 다 쓸 거야. 시그마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하였을 때 x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 무조건 0부터 됐어. 그리고 어디까지 갈 거라고? 그렇지 n까지 갈 거라고 됐어. 두 번째 확률 변수 xi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냐면 x에 해당하겠지. 됐냐? 그래서 xi 자리가 x로 바뀐다까지 하셨냐? 오케이. 자, 세 번째 확률 질량 함수 pi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오케이. 그래서 쟤를 갖다가 써놔 보니 NCX 그 다음에 P의 X승 그 다음에 Q의 N-X승이라고 갖다 쓰시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다시 한번 물을게. 이 식 왜 나왔는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거 외우려고 하면 답도 없다. 아시겠냐? 통계 파트 공부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은근히 좌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불편함이 나타나니까 이런 식을 바라보는 불편함이 나타나니까 에이 그냥 BMP 외우고 넘어가야지라고 넘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나약하게 접근하지 않았어. 우린 여태까지. 우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너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지금 너희 머릿속에 아 이게 그렇게 해서 나타났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아까 잔소리해드렸던 것처럼 녹화는 안 돼서 날라갔지만 다시 한번 잔소리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꼭 하셔. 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듯이 풀었어봐. 특히 기준 무조건 그래. 아시겠어? 수학은 증명할 때 재밌는 거야. 항상 얘기하는데 수학은 증명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봤던 것을 이용해 먹으면서 재미가 느껴져야 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 불편한 식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얘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고 봤더니 자 잘 봐. 첫 번째 시그마가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아가들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시도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존재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일종의 좀 틀은 기억하고 계셔야 너희도 증명이 수월할 거야. 자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라고 그랬으니 x에 뭐부터 넣어보자? 0부터 넣어보자. 근데 넣어봤더니 재밌는 게 0 곱하기 무언가지. 이 표에서 볼까? 이 표에서 보면 평균을 구할 때 얘하고 얘를 곱하라는 게 첫 번째잖아. 근데 얘가 모든 관계없이 0이랑 곱할 거니까 얼마겠어?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가들아 0은 있으나 많아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곱하고 더 하세요 해서 내가 굳이 첫 번째 거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x의 값은 뭐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1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얘를 처음에 x는 1에서부터 n까지 x 곱하기라고 썼어.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예전에 너희가 순열과 조합 첫 번째에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NCR의 값을 우리가 정리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NCR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가 당연히 처음에 말해야 될 지당할 결과는 순열을 먼저 세시고요. MPR을 먼저 세시고요. 얘가 중복된 경우가 생기니까 R 팩토리얼만큼 나눕니다. 이거지. 기억나시니? 그래서 우리가 저 두 식을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해먹었었냐면 나는 순열을 세는 상황이든 조합을 세는 상황이든 순열을 세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잘 모르겠을 때에는 일단 순열부터 세고 난 다음에 나눠줄 수 있어서 조합을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세고 난 다음에 R 팩토리를 곱해줌으로써 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분배 개념으로 사용했었어. 오케이.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써먹을 건 요건데 자, MPR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써보시면 MPR은 분자의 n 팩토리얼 분모의 n-r 팩토리얼이 들어오게 되고
자, 이게 지금 수열인데 얘를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주세요라니까 분모에 R 팩토리얼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게 조합이야. 됐어? 자, 그럼 요거 연습 좀 할게. 그때도 시켜드렸을 거야. NCR의 앞 첨자가 N이니까 여기가 N이야. 분자가 N이야. NCR의 뒷첨자가 R이니까 분모가 R팩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N과 R의 차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우리 이런 연습 좀 해봐. 자, 뭐 당연히 그렇게 푸는 친구도 없겠지만 선생님 지금 너희한테 훈련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 연습 좀 해보자고. 자, 내가 이렇게 팩토리얼이 분모 분자에 난무하고 있는 시간 하나 봤어. 이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보는 게 타당한 거냐면 이런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N으로 봤을 때 여기를 R로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있으면 좋겠다? 4팩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은 동그라미와 3의 7이라는 것과 7과 3의 차가 앞에 곱해져 있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니? 됐어?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여기 일단 2팩 있고 여기 일단 3팩 있으면 아가들아 N값을 유추한다는 뜻은 얘네들의 합이 N이거든. 다시 봐봐. 얘네들의 합이 뭐야? N이거든. 그럼 난 이 분자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5팩이 있었으면 좋겠다지. 근데 5팩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7팩이라고 하는 값은 5팩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 내가 얘가 N이었을 때 얘가 R이었을 때 얘는 N-R의 구조로 갖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결국에 6, 7에 42일 것이고, 오케이? 이 뒤에 있는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얼마로 바꿀 수 있다? 5C3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물론 이게 부질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컨비네이션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잠깐 시켜드린 거야. 잠깐만 이쪽 봐봐. 다시 이 식으로 와서 내가 지금 NCX를 건들고 싶은데 NCX가 컨비네이션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분자의 N 팩토리얼, 분모의 X 팩토리얼, 오케이? 그리고 그 앞에 N-X 팩토리얼이 곱해져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 뒤에 P의 X승 그 다음에 Q의 N-X승이 연속적으로 써져 있는 거지. 됐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각해보자니까 잘 봐. 여기에 X가 있어. 그리고 시그마 입장에서 X라는 문자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X는 시그마 앞으로 함부로 빠질 수가 없단다. 그리고 때마침 분모에 X 팩토리얼이 있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남는 건 X-1 팩토리얼만 남는다. 이해하시겠냐? 됐니? 자, 두 번째. 여기가 N팩이고 여기가 X-1 팩토리얼이 돼버리면 얘네 둘의 차가 여기에 곱해져 있어야 컨비네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가 N이고 여기가 X-1이면 여기가 뭐가 남게 되냐면 M-X 플러스 1이 남아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M 팩토리얼을 분리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시면 N 곱하기 M-1 팩토리얼로. 이해하시겠어? 그럼 재밌는 게 하나 나타나는데 M-1 팩토리얼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X-1 팩토리얼을 세모로 봐버리게 되면 재밌게도 M-1에서 X-1을 뺐을 때 남는 결과가 얼마야? M-X지. 마이너스 1은 자연스럽게 지네들끼리 소거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동그라미, 여기 있는 게 세모라고 봐도 괜찮아. 이 식이.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다시. 자, 시그마 X는 1에서부터 N까지. 내가 식 정리한 게 어디 부분이 잘 봐. 여기 있는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를 바꿔놓고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뭘로 돌아가 버리게 될 거냐면 컨비네이션으로 돌아가. 그럼 분자에 뭐가 남아있냐면 N이 남아있지. 근데 N은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야. 그래서 앞으로 빠져도 괜찮아.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주항세 네모 박스는 뭘로 바뀝니까? 라고 했을 때 분자에 있는 게 n-1, 분모에 있는 게 x-1이니까 n-1 컨비네이션 x-1로 돌아올 수 있다.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P의 X승의 뜻은 P가 X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P가 X번 곱해져 있다는 식에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써먹게 될 상황을 미리 염두해서 P를 하나 뽑아낼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야? X-1개 남겠지. 근데 P 역시 시그마 입장에서 상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은 MP가 앞으로 나오게 되지. 그리고 그 뒤에는 Q의 n-x승이라고 써지게 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거의 다 왔다. 이제 이식 마저 정리할 건데 우리 또 사전에 정리 하나만 좀 하고 가자.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항 정리. 자, 이항 정리가 뭐였어? 라고 하시면 A 플러스 B의 전체 N승은 오케이? 뭐였더라? 뭐냐? 쉐키 N 같은 소리로 자빠졌네.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 R 곱하기 A의 R승. 선생님 요거 가르쳐 드리면서 이런 얘기 꼭 했었어. 좌변의 식을 전개했더니 우변이 됩니다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바라볼 부분이 뭐라고?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바꾸는 거였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라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R이었을 때 여기가 R이어야 하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어야 돼. R이 4번 통일돼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아래 값은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0부터 시작하는 게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n이었을 때 여기가 n이어야 하고 여기가 n이어야 돼. n이 3번 통일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 충족이 되면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나는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데 좌변으로 바꾼다는 것은 A와 B의 값을 더해서 걔한테 n승을 하셔라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예전에 수투였나? 이제 수투였나? 책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선생님도 긴가민가 하다 계속 1학년 수업할 때 너네 수업할 때 막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수열을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공부하고 있던 차에 시그마의 시작 포인트 값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뭐 N까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에 K가 등장해도 K제곱이 등장해도 K세제곱이 등장해도 혹은 걔네들끼리 더해져 있어도 걔네들끼리 빼져 있어도 뺄셈이 돼 있어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존재하잖아. 이거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부터 시작한다 핵심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래서 시그마가 주어졌는데 1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1부터 시작하게끔 포인트를 바꿔야 한다. 기억나셔? 그게 마치 뭐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냐면 평행이동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아가들 이런 거 한번 연습 좀 해볼까? 시그마 K는 3에서부터 7까지 현재 여기 있는 식이 K가 되어 있다 치자. 뭐 워낙 간단한 식이니까 뭐 까짓 거 저걸 정비하고 더해버리면 그만이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연습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작을 1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새끼야 1부터 물론 0부터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알았어? 그럼 생각 내가 지금 시작 포인트를 1로 바꿔버렸더니 만약에 여기 위첨자가 그대로 7이 돼버리면 항의 개수가 달라져 버리지. 얘는 3부터 7까지인데 얘는 1부터 7까지가 항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항의 개수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얼마만큼 빠져야 돼? 2만큼 빠져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7이 아니라 얼마다? 5가 된다. 기억나시니?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옆에 여기가 K로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예전에는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7 집어넣고 더했는데 지금은 그냥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5 집어넣고 더하는 거니까 차이가 또 발생하지. 항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더해지는 값들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로 보조해야 되느냐.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왔던 거면 1 집어넣었을 때도 얼마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 더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K 플러스 2로 바꿔줘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해드렸었냐면 내가 만약에 K의 값을 마이너스 2만큼 아래 첨자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K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실제로 K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한다? K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거 기억나셔? 자, 저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얘를 마저 정리할 것인데 이거 이제 지우개 써놨으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정리했던 이식 다시 갖고 올게. MP가 앞에 빠져 있고 그 옆에 곱해져 있는 식은 시그마 X는 1에서부터 N까지.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것은 N-1 컨비네이션 X-1이고 옆에 곱해져 있는 P의 X-1승 Q의 N-X승이라고 되어 있잖아. 됐니?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무슨 목적을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냐면 이항 정리의 역과정을 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 그럼 일단 너희 눈에 확 보이는 게 이걸 거야. 시작이 0이 아니네. 오케이? 그럼 저 시작을 0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폐해도시켰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 다 왔어 이제. 여기가 MP고 자, 시그마 X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 0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왜? 이항 정리 역과정 가려고. 그러면 아래 첨자가 1만큼 빠졌으니까 위 첨자도 1만큼 빠져야 돼. 얼마 남겠어? 그렇지. n-1 남을 거란 말이야. 됐어? 대신에 x 자리를 이제부터 다 바꿔줘야 되는데 x 자리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폐이동했어요. 그러면 x 자리 뭐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어? x에 x 플러스 1 집어넣기 시작하면 n-1 컨비네이션 x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x만 남지. 자, 그 옆에 있는 것은 p의 x승 남지. 자, 마지막으로 q의 n-x-1인데 얘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여기 있는 플러스 미안해.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n-x-1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면 n-1 마이너스 x승이 가능해.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여기가 n-1 마이너스 x라고 정리를 한 거야. 됐니? 그럼 이제 끝났지.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야. x가 총 4번 나타났어.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는 n이라고 돼 있던 자리가 뭘로 다 바뀌어 있냐면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1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놈이 뭘로 바뀌어라고 했을 때 무언가 두 개의 합의 몇 승? n-1승으로 바뀌겠지. 됐냐? 근데 그 무언가가 뭐야라고 하시면 P와 Q잖아. 근데 Q가 뭐였었냐면 1-P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면 항상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싹 다 지워지는 거야. 아셨어?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아? MP만 남아. 됐니? 아, 이 항분포에서는 평균이 뭐다? MP다야. 구하는 건 이산화율 분포와 동일하게 푸는데 이거를 매번 힘겹게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시행 횟수 n과 n이 뭐였어? 독립시행의 횟수잖아. 특정 사건의 확률 p만 곱해버리게 되면 평균이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낸 거야. 아시겠냐? 오케이? 이해됐어? 야, 지금 막 굉장히 막 꼼짝꼼짝거리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새끼들 선생님 아까 분명히 경고했잖아. 이거 길고 어렵다고. 아시겠어?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잠깐 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할 거야. 그것만 넘어가면 끝나. 아시겠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당연히 두 번째 뭐 해볼 겁니까? 지금 VX 분산 증명 해봐야지.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분산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거 다시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이스펙트 X 제곱에서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을 빼셔라 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기깔난 거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스펙트 x는 뭐라고? np라고. 오케이? 그럼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은 뭐가 되겠어? np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즉 내가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때 뭐만 구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스펙트 x 제곱만 구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아가들아, 이스펙트 x 제곱이 뭔지부터 가자. 자, 우린 배웠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지. 이스펙트 가로가 뭐라고? 시그마 pi라고 그랬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문자가 x라고 하였을 때 난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스펙트 x 제곱을 구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자. 이항 분포는 이산항률 분포의 한 종류라고 그랬었고, 오케이? 그러면 이산항률 분포표가 쫙 그려졌을 때 x 값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어?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어? n까지. 그래서 시그마 x가 뭐일 때부터? 0일 때부터 어디까지? n까지야. 자, 그리고 갈호 안에가 x 제곱이라는 뜻은 내가 확률 변수 x를 뭐 해달라? 제곱해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여기에 x 제곱이 등장하실 거고, pi는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 시행의 확률을 갖다 썼으니까 여기 옆에 곱해지는 것은 ncx, 그 다음에 p의 x승 q의 n-x승이 써지게 되겠다까지 하시겠어? 여기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은 드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아까 전과 첫 번째는 동일해. 어차피 x에 0 넣어봐야 얼마 알겠다? 그렇지. 그러면 x에 0을 넣어놔 만하니까 x는 1부터 시작이라 봐도 상관은 없겠지. 이해하셨니? 오케이. 자, 그리고 x제곱을 지우고 싶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 x제곱 어떻게 지울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ncx가 또 역시 보이는 거야. 여기는 요 값이. 오케이? 그럼 ncx는 우리 아까 전에 컨비네이션의 성질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풀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분자의 얼마? 분자의 얼마? 그렇지, 잘했어. 분모의 얼마? x 그리고 x 팩토리얼.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얼마 들어올 거냐면 n-x. 됐니?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죠? 왜 내 눈에 자꾸 삐뚤빼뚤하게 보이지? 안 삐뚤지? 자, 그리고 그 옆에 p의 x승, q의 n-x승이 있다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근데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지금 지우고 싶은데, 그치? 아까 전처럼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면서 x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여기가 x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야? 두 개다 보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지워지는 건 하나만 지워지고 나머지 x가 하나 또 남아있게 돼.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정리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되게 독특한 행위를 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x제곱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얘는 아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를 더해주면 돼? 플러스 x로 바꿔낼 수 있겠다라는 건 이해되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갖고 x제곱 저 상태로 둬선 답이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식을 변화시켜서 가보자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 식을 그대로 진행하지를 못해. 오케이? 그럼 잠깐 위로 돌아가 볼게. 어떤 새끼가 테러했냐? 아이씨, 망했네. 자, 다시. 자, 현재 여기서 x제곱 뭘로 바꿔보자고? 그렇지, 얘로 바꿔보자고. 오케이? 봐봐. 시그마. 그리고 어차피 저 뒤에서 각각 찢어질 거니까 일단 x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할게. 자, n.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자리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라고 쓰시게 되면, 오케이? 그 옆에 ncx 있을 것이고 p의 x승 곱해졌을 것이고 q의 n-x는 그대로 곱해져 있지.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현재 빨간색 네모 박스의 값을 그냥 퉁쳐내버리면, 오케이? 얘하고 곱해진 거 하나랑 얘하고 곱해진 거 하나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시그마는 덧셈 또는 뺄셈일 때는 각각 적용시킬 수 있다. 맞니? 그러면 아가들아, 현재 이 상황 우리가 이렇게 분리시켜 볼 수 있겠네. 자, 시그마 x는 0에서부터 n까지 첫 번째 등장하는 식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등장할 테니까 ncx p의 x승 q의 n-x승이 써질 거야. 두 번째 더하기 시그마 x는 0에서부터 n까지. 자, 두 번째 남아있는 건 x만 남아있다 이 아시겠냐? 따라서 x 곱하기 ncx p의 x승 q의 n-x승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리고 제발 좀 믿을게. 얘 어디서 많이 봤지? 뭐야 이거? 그렇지. 내가 여기서 소리를 치면 우리 기주의 초상권과 체면이 무너지니까 내가 참을게. 할 수 있어 기주야. 할 수 있어. 아니 기주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그치 지연아? 아 그렇게 안 생각 안 해? 나는 너를 살리는 것보다 쟤를 살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시작했거든. 근데 쟤 저 정도면 진짜 많이 살아서 어디 감히 우리 지연이한테 비비대. 옛날 같았으면 저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텐데 이제는 이제 막 시험 봐도 한 문제 차로 따라 붙고 그러잖아. 긴장하시라고. 알았어? 어디서 많이 봤다고 지연아? 그렇지. 아까 전에 평균식이잖아. 시그마 pi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 x. 그럼 이스펙트 가로 x. 아시겠어? 따라서 평균이니까 이스펙트 x로 바꿔낼 수가 있지. 녹색 박스는. 됐냐? 여기까지 하셨니?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볼게. 내가 여기 있는 요식을 이제부터 갖다 쓸 건데 그리고 녹색 박스 이제부터 안 쓴다. 여기까지 결과 나왔으니까. 자, 시그마 x는 0에서부터 n까지. 자, 현재 이 상태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ncx 그 다음에 p의 x승 q의 n-x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재밌어진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x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케이? 근데 x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사라집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밑으로 내려올 때 1로 바꿨었잖아. 근데 얘는 재밌어 좀 더. 뭐가 재밌냐면 얘는 x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지만 0 다음에 뭐지? 1인데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네. 그러면 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 시작점을 0이 아니라 0 집어넣어도 0이고 1 집어넣어도 0이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해도 그만? 오케이? 괜찮아. 계속 그렇게 틀려. 괜찮아. 지금 틀리면 돼.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얘 2로 바꿔내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보잔 말이야. 현재 여기는 ncx라고 하는 값이 역시 컨비네이션이잖아. 난 아무튼 얘를 소거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걔를 소거하기 위해서 컨비네이션을 다시 써본데 x는 2에서부터 n까지. 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고 현재 여기는 이 식은 분자의 n 팩토리얼, 분모의 x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가 n-x 팩토리얼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뭐 p의 x승, q의 n-x승도 있을 거긴 한데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를 억지스럽게 이렇게 바꿨었던 이유가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x가 제곱이니까 하나 지우는 걸로는 답도 없다 였었거든.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니까 x 팩토리얼은 x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뭐도 갖고 있어? x-1도 가지고 있지. 이 말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게 약분이 된다. 이해하셨냐? 대신에 x도 지워졌고 x-1도 지워졌으니까 남는 건 뭐만 남는다? x-2 팩토리얼이 남는다는 얘기야. 됐냐? 자, 그럼 마지막 고민 하나만 남았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또. 어차피 우리 목적은 아무튼 여기 있는 노란색 박스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내야 되지 않겠냐? 그지? 근데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바꿔낼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x-2이고 여기가 n-x면 안 되지 않냐? 컴비네이션 지금 돌아갈 수가 없잖아.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였을 때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야 한다고?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가 나와야 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값을 바꾸기 좀 그시기하니까 내가 얘네들의 차가 얘가 되게끔 조정하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정상적이겠다? n-2팩이 있어야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내가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 값이라고 그냥 이렇게 놔봐. 분자가. 그리고 분모가 뭐가 있는 상황이냐면 분모는 x-2팩이 있고 여기는 n-x 팩이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동그라미 있는 짝을 적절히 모여야 여기가 n-x로 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일단 n이 있어야 얘랑 뺐을 때 n-x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2도 없애줘야 되잖아. 여기 n-2가 있어줘야 애가 남지. 근데 여기가 n팩이야. 근데 n팩은 다행히도 n-2팩을 포함하고 있잖니.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자. 마지막으로 시그마 x는 2에서부터 n까지. 자, 사라지고 여기 있는 이 식은 n 곱하기 n-1이 뽑혀져 나올 것이고, 오케이? n 곱하기 n-1이 뽑혀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시그마 x는 2에서부터 n까지의 상황일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여기가 뽑혀져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n-2 팩만 남았다 됐어? 그러면은 n-2가 동그라미, x-2가 세모, 여기 있는 얘는 동그라미 세모니까 컴비네이션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n-2 컴비네이션 x-2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px승이 있는데 px승은 p가 x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p제곱 정도는 앞으로 끄집어내도 어차피 주목한 문자는 x잖아. 이해하셨어? 따라서 p의 x-2승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q의 n-x승 남겠다까지 이해하셨냐? 됐니? 여기까지 콜? 자, 이제 진짜 다 왔어. 봐봐. 내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 걸 이걸 평행이동 시킬 거야. 어디로 스타트하게? x는 어디로 시작하게? 그렇지, 0으로 시작하게. 그래서 0부터 시작한다면 얼마만큼 뺐어? 마이너스 2만큼 뺐지. 그럼 윗끝에서도 이만큼 빼야겠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됐냐?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n-2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x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주기 시작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이 새끼들아, 대답 못하면 안 되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 해? x 플러스 2. 뭐 쉬운 걸 한참 고민하고 있어. 됐냐? 그럼 아가들 봐봐. n-2 컴비네이션 x자리에 x 플러스 2 들어갔으니까 여기 x만 남지. 그리고 여긴 다시 뭐가 돼? p의 x승 되지. 그리고 여기는 q에 n-x, 그러니까 n-x 플러스 2잖아. 아까 전처럼 정리할 때 x-2 마이너스 x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n-2 마이너스 x로 정리하는 거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재밌는 거 볼래?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지. x 4번 나오지. 여기가 n-2고 여기가 n-2고 여기가 n-2 나오니까 n-2 3번 나오지. 그러면은 주황색 네모 박스가 다 뭘로 바뀌게 돼? 라고 하시면 이항 정리의 역과정이잖아. 됐어? 자, 그러면 요 새끼를 가져올게. 얘는 주황색 네모 박스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다 왔어. 주황색 네모 박스는 P하고 Q의 n-2승인데 P하고 Q를 더하면 얼마야? 1이니까 주황색 네모 박스 자체가 얼마가 돼? 1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이거 통째로 1이 된다. 이해하셨어?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얘만 남아. 됐니?
n 곱하기 n-1 곱하기 p제곱만 남는다고? n 곱하기 n-1 곱하기 p제곱만 남는다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조심할 거 있어.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다 쓴 거 아니야. 중간에 일부 결과가 나와서 놓고 간 게 있어. 그게 뭐야? 이스펙트 x도 하나 같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MP도 하나 있다. 됐어? 오케이? 그게 뭘 구한 거냐면 이스펙트 x 제곱을 구한 거잖아. 됐냐? 정리하자 이제. Vx는 이스펙트 x 제곱에서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 빼셔라는 건데, 이스펙트 x 제곱은 얘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전개해 보시면 n 제곱 p 제곱. 오케이? 두 번째 np 제곱. 됐니? 세 번째 플러스 np. 여기까지가 이스펙트 x 제곱이지. 됐어?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인데 걔는 n 제곱 p 제곱이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얘네 둘이 소거 되고 남는 건 얘만 남았지. 저기서 공통인수 np를 묶어 내시면 얘는 얼마가 남냐면 1이 남을 것이고 얘는 얼마가 남냐면 마이너스 p가 남아. 이해하셨어? 1 마이너스 p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npq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됐냐? 애기들아, 그러면 됐다 재밌게 이런 결론에 도달해. 마지막 결론이야. 우리가 지금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만 할게. 그리고 너네 머릿속에 이것만 살아있으면 돼. 그러면 다음 주에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적용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고 너희들 머릿속에 결국에 MP, MPQ만 남게 되면 우리 다음 주에 문제 풀다가 고난이도 문제나 조금 어려운 문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막혀 이제. 아시겠어? 내가 그 현상 막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항분포라는 것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항분포라는 것은 이산항류 분포의 한 종류였었다고. 맞아? 오케이? 그럼 이산항류 분포의 어떠한 조건을 더 가지고 있기에 이산항류 분포 중에서 여기 있는 얘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조건이 걸려 있기에 걔네들을 따로 모아서 이항분포라고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특별한 조건이 뭐였었냐면, 내가 확률 질량 함수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산항류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확률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오케이? 자, 이산항류 함수 중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따로 모아서 이항분포라고 부르자. 그렇게 부르면 무슨 장점이 생기는데라고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산항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항상 표를 그려야만 했었는데, 오케이? 이 표를 그리는 게 이항분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인 거야. 뭐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왜요? 라고 그러시면, 어차피 이 표를 그린다는 것은 대표값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었고, 대표값이라는 것은 결국에 평균과 분산값을 계산하는 게 목적인데, 이항분포는 내가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표를 그리는 것보다 뭘 빨리 캐치하는 게 좋냐면, 시행 횟수 n과 특정 사건 일어날 확률 p 값을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스펙트 x가 돼버리고, 시행 횟수 n과 특정 사건 p 그리고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1-p라고 하는 확률 q를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어버렸으니, 지금 그걸 증명한 거잖아 3번 4번에서. 그럼 나는 굳이 이 표를 그리는 것보다 시행 횟수 몇 번이며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만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구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n과 p 값만 알려줘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라 판단이 되면
얘가 이항 분포입니다. 바이너리야, 바이너리. 오케이? 이항 분포인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시행 횟수는 몇 번 할 거고요. 특정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다만 나타내 줘도 충분히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가 결국에 얘만 남는다. 아셨냐? 하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선생님 아쉬운 게 지금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좀 풀어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상 그건 못해서 아쉬운데 너희들이 이걸 오늘 집에 가서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진짜 애로사항 만발한다. 아시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모르겠는데요. 이지랄 떨기 시작하면 알겠어? 우리 저번 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했었지? 라고 하면 아니요. 이지랄 떨기 시작하면 우리 진짜 거기서 그냥 끝이야. 알겠어? 오케이? 똑바로 공부해놓고 다음에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시기 바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하여서 숙제는 이항분포 전까지만 일단 할게요. 대신에 이항분포 증명하는 것까지 반드시 풀어 오시고요. 그래서 문항수는 962번까지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항분포 3번, 4번 오늘 저 선생님이 쭉 필기해뒀던 내용들 다시 한번 너희가 직접 증명해 보시고 기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파트고 이과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이과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꼭 지연이한테 설명해서 지연이가 훌륭해 라고 평가할 때까지 연습해와. 아시겠어? 오케이? 무슨 말 이해됐지 지연이도? 오케이? 자, 수업들어 수고 많이 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러 가시되 요즘에 보기 좋게 둘이서 이쁘게 식사 잘 하시던데 같이 먹는 거 뭐라 안 할게. 근데 같이 먹으면서 제발 부탁인데 야, 이제 들어가자는 얘기 좀 해 서로서. 알겠어? 아, 잘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뭐 찬바람이 이제 따뜻한 바람 바뀔 때쯤 얘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아시겠어? 야 빨리 들어가 헛소리하지 말고. 알겠니? 이렇게 얘기해줘. 아시겠니? 예, 수업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